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회에는 성리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성리학의 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성리학에서는 의리를 중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의리는 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실천했을 텐데요. 그럼 그 선비들의 정신세계는 어땠는지 선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선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비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선비는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서 특히 유교 이념, 성리학을 말하는 거죠. 유교 이념을 구현하는 신분 계층을 가리킵니다. 선비는 한자어에 선비사자 아시죠? 선비사자를 같은 뜻을 갖습니다. 원적으로 보면은 우리말에서 선비는 어질고 지식 있는 사람을 뜻하는 선배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또한 한자의 사는 벼슬 한다는 뜻인 사와 사람 인변의 선비사자죠. 벼슬 사자와 관련된 말로서 일정한 지식과 기능을 갖고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설문 해자에서는 사의 선비사자의 글자 뜻을 사는 사야라 일사자로 해서 일하다 또는 섬긴다라고 하여 낮은 지위에서 일을 맡은 기능적인 성격을 가리킵니다. 중국에서 사는 봉건 계급 속의 한 신분 계급으로 드러납니다. 왕, 천자죠. 제후, 내부, 사, 서인의 5등급의 신분 계급에서 사는 선비는 대부보다 낮고 서인보다 높은 신분이며 관료의 직분으로서 가장 하위에 속하는 계급입니다. 사의 성격은 춘추 전국 시대의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유교 사상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간직과 분리되어 인격의 측면이 뚜렷하게 확립됩니다. 선비는 간직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자신을 사의 집단으로 인식합니다. 선비의 집단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직을 추구하기보다는 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교 이념을 실현하는 인격을 선비로 확립합니다. 유교 이념을 실현하는 인격체로 선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도의 뜻을 두어 거친 옷이나 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격을 선비의 모습으로 강조합니다. 제자인 자공에게 자신의 행동에 염치가 있으며 외국의 사신으로 나가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선비는 간직이나 신분 계급을 넘어서 인격적 덕성을 갖춘 존재로 지적합니다. 인격성, 덕성을 갖춘 존재로 선비를 봅니다. 공자는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인을 해치지 않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인을 이룬다라고 하였으며 증자도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어야 할 것이니 책임이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인으로서 자기 임무를 삼았으니 또한 무겁지 않은가.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니 또한 멀지 않은가 라고 하여 인의 덕목을 지적합니다. 선비를 인의 덕목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장도 선비가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고 얻게 될 때에는 의로움을 생각한다 라고 하여 의를 덕목을 강조합니다. 선비를 의의 덕목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일정한 생업이 없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선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조를 선비의 인격적인 조건으로 지적합니다. 이 선비가 지조를 갖춘 인격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비는 신분 계급적 의미를 넘어서 유교적인 인격체, 예를 들어서 인, 의, 지조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비는 유교 이념을 담당한 인격이라는 뜻에서 유라고 쓰입니다. 유교할 때 유, 선비를 유라고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신분적 의미에서 바로 윗계급인 대부와 결합하여 사대부라고도 일컬었으며 유교적 인격체인 군자와 결합되어 사군자라고도 일컬었습니다. 또한 사는 독소로 학문을 연마하여 관료가 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비는 일반의 생산활동,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병칭되어 사농, 공상의 이른바 네 계층 속에서 첫머리에 놓입니다. 선비는 백성과 결합하여 사민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서인들과 결합하여 사서인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선비가 지배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중들과 함께 피지배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의미 속에서 우리말의 선비 개념은 사군자의 인격적인 성격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비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선비 정신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비라고 하면은 자신의 인격 왕성을 위해 끊임없이 학문에 힘쓰고 꼿꼿한 지조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기계, 옳은 일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던 불효불굴의 정신력,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청빈을 미덕으로 삼아 검약을 실천하는 사람 등으로 말해집니다. 물론 이때의 청빈도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며 도에 나오는 아내와 같은 인물이죠. 그 속에서 도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즐기는 경지에까지 이른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리, 지조, 절개, 검약과 같은 것들이 바로 선비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여기에서 선비가 간직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선비 정신의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비가 간직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간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간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펴고 신념을 실현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간직에 나아가면은 상관을 받들어야 하고 더구나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임금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선비는 임금과의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을 바치지 않습니다. 선비는 임금과 의리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의리가 없으면은 선비가 신하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리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 선비로서 간직에 나아간 경우와 직업으로서 간직에 나아간 경우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인물이죠. 중암 김평묵, 하서제자인 김평묵은 말했습니다. 군명이라도 임금의 명이라도 이치에 근거하여 따르지 않는 것은 군왕의 가호를 구제해 주는 것이니 충성이요. 머리를 굽혀 따르기만 하는 것이 군왕의 가호를 이루어 주는 것이니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하여 왕명을 거부하고 신념을 지키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에 선비는 간직에 나가서도 항상 임금의 역할을 성찰하고 임금이 잘못이 있으면 간언하여 바로잡으며 바른 도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물러납니다.
여기에서 나아가고 물러서는 진퇴의 태도나 출처의 의리가 제기됩니다. 선비는 나아가기를 어려워하고 물러나기를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귀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불의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선비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지조를 갖춘 지조를 갖추고 인격적 덕성을 갖춘 인격체가 바로 선비이며, 이런 선비는 그 관직에 나아갈 때는 어려워하고 물러나기를 쉽게 생각하는 이런 정신이 선비 정신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런 선비 정신의 표본이 될 만한 그런 인물과 행적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하서 이항로를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하서 이항로는 19세기 조선 유학자입니다. 하서 이항로가 19살 때 학질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서도 학질에 걸려서 앓으면서도 의간을 갖추고 꿇어앉아 독서를 하면서 한 번도 눕지 않은 투병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비의 어떤 강인한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비 정신의 표본이 될 만한 인물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냥 개략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인물들만. 태계 이황은 선비를 세력과 지위에 굽히지 않는 존재로 지적합니다. 저들이 부유함으로 한다면 나는 인으로 하며 어질인으로 대한다는 거죠. 저들이 벼슬로 한다면 나는 의로서 한다, 의로움으로써 한다라고 합니다. 선비의 입장을 세속적인 건세에 대조시킵니다. 선비는 세속적인 건세에 대응한다는 거죠. 거기에 굽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비는 유교 이념을 수호하는 임무를 지녔기 때문에 유교 이념 자체가 바로 선비 정신의 핵심을 이룹니다. 선비는 부귀의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인의의 유교 이념을 신봉합니다. 특히 세속적 가치를 인간이 지향하는 이익이라고 한다면은 선비에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성품에 내재된,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비는 보통 인간은 이익을 지향한다면 선비는 인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선비가 가장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의를 추구하는 의리정신으로 나타납니다. 공자가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고 한 주장에서 의리와 이익 또는 군자와 소인이라는 대립적 의식이 확립됩니다. 살기 위하여 인을 해치지 않으며 죽음으로써 인을 이룬다라는 공자의 지사에 대한 규정에서도 선비는 생명보다 더욱 귀한 가치를 신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명보다도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선비들의 의리정신은 외민족의 침략을 당할 때 침략자를 불의한 집단으로 규정하여 의리에 따라 항거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조혼은 임진왜란 때 700명의 선비들을 모아서 의병을 일으켜 금산 싸움에 임하여 오늘은 다만 한 번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살고 죽고 나아가고 물러남을 오직 의자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모두 함께 죽음을 맞아 700 의사총에 묻힙니다. 이들은 의를 따라 죽은 것이며 이 의를 위하여 죽은 것은 선비정신의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자 호란 때의 마지막까지 하침과 항복을 거부한 척하론도 선비의 의리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척하 사막사의 한 사람인 홍익하는 신앙에 끌려가서 청태종의 신문을 받을 때에도
내가 지키는 것은 대의를 따릅니다. 성패와 존망은 논할 것이 없다 라고 대답하며 굴복하지 않다 순절합니다. 이들이 나라의 위기를 당하여 생명을 버리면서 항거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의리에 합당하다는 신념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조가 병자호란에서 항복하는 굴욕을 당하자 만주족의 청나라에 대한 복수 설치, 군의 원수를 갚고 삼전도의 치욕을 씻자는 복수 설치의 의식이 이 시대 선비들의 의리정신에 가장 중요한 과제를 이룹니다. 특히 효정은 임금으로서 국벌정책을 주도하여 나는 나의 재능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하늘의 이치와 백성의 마음이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니 재주가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효정의 북벌로는 이 시대 선비들의 의식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리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헤아린 다음에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리는 정당성을 제시하며 선비는 이 정당성의 명령에 따라 어떠한 장애와 고난도 감수하고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선비정신은 의리정신으로 표현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납니다. 특히 성리학은 이러한 의리정신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성리학의 또 다른 명칭으로 성명 의리지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네, 선비는 인의를 지향한다. 의라는 것은 즉 옳음, 오늘날로 말하면 정의라고 그렇죠. 하겠죠. 정의입니다. 예,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 우리 역사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21세기 선비 정신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선비정신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실천해야 하는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현실은 건세와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신념과 세계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또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혹은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성장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과학은 가장 중시되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은 인격을 함양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과학을 추구하더라도 인의를 덕목으로 삼는 선비정신을 함께 곁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롭지 않은 명성과 부보다는 가난을 감수하고 명예를 소중히 하는 정신, 해야 하는 일이라면 행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그저 최선을 다하는 정신, 현실적 이해관계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신, 남에게 모범을 보이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정신, 또한 인격 완성을 위해 끊임없는 학문과 덕성을 키우며 대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정신, 이러한 것들이 바로 21세기의 선비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비는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닮고 싶은 인격입니다. 이러한 선비정신을 현대에 접목시켜 좀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사회가 훨씬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비정신을 오늘날 현실에 실현할 수 있다면 사회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입니다. 선비들이 학문과 인격을 두루 갖춘 것처럼 국민 각자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동북대학 가타오카 류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한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곳곳에 전달되어야 하듯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선비정신은 사회가 바람직하게 움직이는 데 필요한 사회적 생명의 원천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일본의 가타오카 류라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비정신은 우리 몸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처럼 바람직한 사회를 형성하게 하여 사회의 생명을 되살리는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비정신을 한국의 정신유산으로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고 서양의 신사도 정신이 있다면 한국의 정신문화로는 선비정신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사회가 바람직하게 움직이는데 필요한 사회적 생명의 원천이 바로 선비정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